네, CBS 라디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자, 오늘 한판승부 2부에서는 우주 특집으로 꾸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누리호 얘기, 블랙홀 얘기를 할 텐데요. 먼저 누리호 얘기를 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다시 연기가 됐죠. 예, 그 기상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다가 다시 또 산화제 탱크 센서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면서 발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민간 최고의 전문가세요.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를 모시고 누리호 발사 결함 뭐가 문제였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또 전망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 작가님, 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마이크를 중간에 가까이 좀 대주시면 가까이 당겨서 지금 교수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누리호 이 발사가 또 연기가 됐는데 일단 산화제 탱크 센서의 기술적 결함이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 발사체가 네. 유사한 그 연료와 산화제를 쓰는데요. 예. 그 실질적으로 모든 이런 엔진들은 대부분 다 연료가 필요하고 네. 그 연료를 태울 수 있는 산화제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같으면 우리가 연료를 있으니까.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을 쓰잖아요. 네. 를 그러면은 실제로 밖에서 산화제는 이제 공기에서 산소가 들어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로켓에서 쓰는 최근에 많이 쓰는 엔진 중에 하나가 이제 연료는 케로신이라고 등유 계열입니다. 네. 등유. 그리고 그 산화제로는 액체 산소를 써요. 네. 액체 산소를 쓰는데 실제 산소는 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액체를 유지하려면은 영하 183도씨 정도로 내려줘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완전히 극저온 유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마이너스 180도씨를 유지하는 액체 산소가 상태에서 이제 얘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실질적으로 나로 우주센터에 가면 그 발사대 밑에 지하가 한 3층으로 돼 있어서 수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이러한 마이너스 183도씨의 이런 저온을 유지해주고 예. 그걸 이제 실질적으로 로켓 탱크 안에 그 산화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로켓을 딱 기립시킨 다음에 그렇죠. 주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립시킨 다음에 이제 연료하고 산화제를 그 발사하는 당일에 보통은 한 발사 한 3시간 전쯤에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빨리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네네 이제 마이너스 183도씨인데 예. 대기 온도가 이제 뭐 20도다 10도다 그러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탱크 안에 넣게 되면 바로 기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발사할 때 하얗게 막 하얀 연기가 올라오는 게 그 사이에 액체 산소가 기화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발사할 때 보면은 막 이제 그 동체 주위에서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져요. 그게 막 떨어지네. 네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안에는 마이너스 183도씨인데 밖에는 대기 온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이 응결이 되는 거죠. 아하. 습도가 있으니까 밖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보면 안에는 따뜻하고 밖이 차가우면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성에가 안쪽에 끼고. 성에 얼음이 끼잖아요. 이제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하.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액체 산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주입을 해느냐라고 체킹을 하는 게 바로 그 센서입니다. 센서. 네, 거기다 센서를 달아서 그럼 무지하게 중요한 중요한 거죠. 파트군요. 왜냐하면 얘가 계속해서 기하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추진력을 줘야 되니까 쭉 올라갈 수 그렇죠, 있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화하면서 얘가 일부는 새 나가니까 계속해서 거의 발사 직전까지 산화제는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센서로 쉽게 말하면 얼마만큼의 산소가 들어가야 될지 앞으로 계속 공급해야 될지를 체크해서 그렇죠. 그쪽에 보내는. 그렇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불안하면 아예 날리질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확히 얼마 정도 산화제가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연료는 그냥 일반적인 그걸 하이포골릭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대기에서 액체 상태니까 예. 연료는 등유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유와 산화제가 어떤 비율로 정확한 비율로 얘가 연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최고 성능이 나오는데 만일에 산화제가 부족하고 연료는 제 양이 들어갔는데 산화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제대로 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미 산소를 주입한 상태에서 그게 발견된 거죠?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제 그랬는데 예, 어제 하는 발견 거는 어제 뭐냐면 산화제 그 연료 이걸 앉는 상태입니다. 앉는 상태에서 얘가 앉는 상태에서 어떤 가리키는 값이 있어요. 예. 값이 있는데 그게 특히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수평으로 누일 때도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수직으로 누일 때도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게 값이 안 변하고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센서가 작동하지 않구나. 이 뭔가 오작동으로 돼 있어 이제 문제가 있구나. 연구진이 엄청 화가 나셨겠네요. 그러니까 뭐 화가 났다는 것보다는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는 이제 발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센서 공장을 찾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차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센서 문제가인지 예. 예를 들면 센서에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요 밖에서 받으려면 센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케이블이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연결해줘가지고 뭐 터미널 그 박스라고 그래서 이 전장품이 그걸 신호를 센서에 받은 신호를 처리해 주는 게 있고 예. 그걸 이제 밖에서 이게 텔레메트리를 받는 겁니다. 그 데이터. 잘 되고 있는지. 네, 잘 되고 있는지. 근데 밖에서 보니까 아무 데이터가 안 와요. 이제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판단하기를 셋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센서에 아예 자체적으로 하드웨어에 오류가 있다. 두 번째는 케이블상에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든가. 세 번째는 센서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해 주는 그 터미널 박스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케이블이나 터미널 박스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바로 대체가 가능한데 네. 센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른 거죠. 센서 같으면은 뭐 말씀드렸듯이 얘가 더 큰 문제는 뭐냐 1차 때는 멀쩡했다는 거죠. 근데 2차 때는 갑자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진짜 헷갈리는 거죠. 아하. 근데 로켓에서는 왕왕 그런 적이 많아요. 아하. 한 번은 잘 되는데 그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예. 그러니까 이유도 없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유는 있겠죠. 뭔가 우리가 이유는 모르는 거지. 있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면 뭐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그럼 발사 조립동에서 그걸 그 체크를 안 발사대까지 옮길 때까지 체크 안 했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대부분 센서 레벨에서 다 체크를 할 거고요. 아하. 거기서도 뭐 당연히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고 믿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신이 안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루틴하게 우리가 이거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센서 레벨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통합해도 문제가 없나 보다. 그래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잘 됐으니까. 네,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는데 딱 올라갔는데 속도가 안 변해요. 생각해 보니까 피터관이라고 공기 주입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뚜껑을 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 피터 튜브가 결국은 이제 압력 차를 그 통해서 압력차를, 비행기의 속도를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두 분이 대화가 되시는군요. 네. 예. 튜브. 얼마나 황당하든지. 자, 그럼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이 궁금한 건 그러면 이제 다시 기한이 연기된 건데 그럼 언제 다시 그러면 발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인데 한국 사람이 굉장히 성격 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언제 뭐,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 만일에 지상 장비 같은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그러니까 뭐 바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예. 그런데 이게 로켓처럼 우주로 나가는 거는 항상 우주로 나가는 모든 제품들은 완전 해이됩니다. 완전 무결해이죠. 그렇지 예. 않으면은 사고 나면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런 그 우주 제품들은 지상에서 그런 검증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뭐가 문제다 그러면 그게 왜 문제가 됐고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 원인에 대한 그 분석을 또 해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라도 얘가 센서가 잘못되면 현재 1단, 2단, 3단을 다 붙여놨어요. 이 상태로는 이거 교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단과 2단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럼 분리시키면 다 이제 다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러니까 참고로 2009년에 나로라고 네. 기억합니다. 이제, 예. 기억하시죠? 그때 2009년 8월에 나로 발사할 때도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발사 이륙하기 한 8분 전쯤에 이게 압력 데이터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압력 데이터가 안 들어오니까 일단은 스톱을 했죠. 스톱을 했는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문제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다행히 나중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문제였어요. 소프트웨어 오류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거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도 고친 게 뭐냐면 6일 걸렸습니다. 6일. 그래서 6일 후에 발사를 했죠. 그러니까 센서를 가지고 딱 했는데 또 이번엔 돼. 네. 그런다 그래서 그걸 또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로켓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도 시행착오의 기술이다. 시행착오의 그래서 네네네. 기술이다.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우주 산업의 캐파로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한 90% 정도가 중소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듣는데 그럼 이제 이런 센서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기업 그 담당하신 기업은 진짜 골머리를 싸매시게 되겠어요. 이 책임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그걸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일에 이걸 주간 개발을 항공우주연구원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 설계를 거기서 많이 해요. 그리고 업체들을 제작, 조립, 시험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그 업체가 잘못했다 이렇게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발 총괄하는 기관은 그 업체를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니들 잘못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1차 발사 때는 이제 그 1.5톤짜리 위성 모사체 네. 가짜 위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덤입니다. 덤이 그러니까 그죠? 뭐 그냥 알루미늄 덩어리. 알루미늄 덩어리였고. 이번에도 그러면 그 더미를 올리는 이번에 건가요? 아니면 진짜 큐브 위성을 올리나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제 1.5톤을 올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약간 162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능 검증 위성 안에 거기다가 작은 큐브 위성들 대부분 다 3, 4kg짜리들이에요. 그거를 4개를 지금 얹어놨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걔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능 검증 위성이 올라가면은 한 967초 되면은 이제 그 분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위성이 왜냐하면 처음에 인공위성이 성능 검증 좀 큰 위성이 이제 이게 분리가 되면은 얘가 굉장히 회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안정화시키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뭐 그런 안정화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그런 그 성능이 부족하니까 예. 이제 뭐 실제 엄청난 위성은 아니고요. 그냥 발사체 성능을 검증하는 위성이다 검증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성은 돈이 많이 들고요. 딱 올라가가지고 새끼 낳듯이 똥똥똥똥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 하나씩 작은 이제 것들은 그건 뭐예요? 하나씩 이제 사출시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그거는 뭐 지금 4개를 놓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큐브라 그러는 게 뭐냐면 그냥 10cm 바이 10cm 바이 10cm죠.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런 정도가 한 1.3kg 정도 되는데 그걸 하나는 6U라 그래서 이제 그게 6개 붙은 크기고요. 그다음에 3U는 거의 3개 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국내에서 최초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했어요. 그거를 아하. 큐브셋을. 그것의 기능은 뭡니까? 기능은 뭐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 검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다 센서를 조그맣게 달아가지고 작으니까 그래서 뭐 측정을 하고 뭐 이번에는 뭐 미세먼지 측정하는 센서도 달고 아니면 IR 카메라도 달고 뭐 작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을 체크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같은 속도로 이제 계속 날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져서 같은 궤도를 도는 같은 거죠. 궤도를. 네네. 이게 지금 누리호가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저궤도까지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큐브 위성들을 뿌리게 그렇죠. 되는. 현재는 얘가 뿌려주는 게 그 성능 검증 위성이 700km 고도의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뭐 얘가 일정하게 태양을 위성이 바라보도록 하는 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궤도에 다 나머지 위성들이 다 따라서 똑같이 도는 거죠. 신기하네요. 재밌네요. 태양을 본다는 게 지구에 가려지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 얘가 인공위성이 항상 태양과 마주하는 각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 베타 앵글이라 그러는데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한다. 그 얘기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태양 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태양 전지가 거기 있으니까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력을 공급하는 데 유리하다. 그 궤도가 이제 태양 동기 궤도고 또 태양 동기 궤도는 대부분 다 남북으로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사진 찍는. 네. 그러니까 남북으로 돈다는 얘기는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얘는 남북으로 도니까 전 세계를 커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찰 위성, 지구를 촬영하는 위성들은 대부분 다 그런 태양 동기 궤도, 남북 궤도를 돈다. 근데 이게 위성들이 이제 지구를 돌다가 언젠가는 이제 지구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보통은 추진 시스템이 있어서 추진 자기 궤도로 계속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주기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얘가 지구 인력 때문에 조금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위성들은 대부분 추진 시스템이 있어서 자기 궤도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일에 추진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면서 운영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불타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교수님의 명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제 다시 발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가을에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이라고 겸손하게 뭐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나타난 문제가 그거 하나라면 센서. 뭐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센서 자체가 아니고 뭐 그런 이제 보기류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연결 케이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그러면은 뭐 운 좋게 아주 간단하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예비일이 23일까지예요. 뭐 그때까지도 가능하다. 좀 확률적으로는 어렵다. 일주일 후네요. 예. 아, 아무리 확률적으로는 사소한 없다. 거라도 아하.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까 제가 그 소프트웨어 간단한 소프트웨어 예. 오류가 생겼을 때도 6일 만에 이제 수정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거 수정하는 건 뭐 예를 들면 하루도 안 걸리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 외에도 항상 다시 쏠 때는 고려할 게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도 뭐 다음 주까지 쏘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맞을지 틀릴지 모르지만 예. 그렇지만은 뭐 그 다음에 센서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실제로 아마 여름 지나서 가을 돼야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걸 다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아하. 네. 교수님 지금 이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 거 이거 저희가 성공하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하는 셈인가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늘 우리가 뭘 할 때 세계에서 몇 등 그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그 말을 작가가 질문을 그렇게 써갖고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 제가 여태까지 이 나이 되도록 일을 하면서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개발했다. 근데 그게 산업적 효과로 그걸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뭔가 하여튼 과학기술이라는 게 결국 산업화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과학기술의 의미가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세계 몇 번째라는 건 진짜 정치적인 거야. 그냥 홍보성이다. 홍보성이다. 오히려 네네. 뭐 그런 거 안 해도 우리가 이제 충분하다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이제 누리호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진짜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 뭐 사실은 미국 같으면은 1950년대 그런 엔진 만들었어요. 네. 50년대, 60년대 다 만들었고요. 우리는 벌써 한 60년, 5, 60년 지나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다만 뭐 그럼 이 기술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그 지금 현재 뭐 미국이나 그 뭐 저기 러시아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교수님 지금 이게 그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규모로 보면 반도체가 1년에 뭐 한 520조 된다 그러면 지금 우주 산업이 그걸 넘어서는 규모라고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일 산업으로는 정말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거 좀 쫓아가서 여기서 뭔가 좀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이 좀 있을까요? 이제 뭐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는 게 지금 뉴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뉴스페이스는- 주도의? 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뭐냐면 국가 주도의 정부 주도의 정부가 투자해서 우주 개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라는 건 각 국가가 대부분 다 정치, 그다음에 군사, 네. 외교 측면에서 국가 위상 제고가 제일 컸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우주 개발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그래서 정책으로 몇등 많이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아. 자꾸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국가 위상이나 뭐 어떤 그런 정치력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달 탐사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정도야. 이걸 미소가 서로 간에 과시하는 거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 우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지금 뉴스페이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구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주를 진출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는 다른 거죠. 옛날에는 아유 우리 조그만 나라니까 돈도 없으니까 저거 못해. 그러니까 다들 포기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게 돈벌이가 있나요? 돈벌이라는 게 뭐 실제로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만들고 발사체를 만드는 건 큰 돈벌이가 안 돼요. 전체 매출의 뭐 10%가 채 안 됩니다. 네. 그럼 어떤 게 이제 매출이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응용 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들어보셨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스타링크라니까 우주 인터넷 하는 겁니다. 그 브로드밴드 통신이라 그래서 광대역 통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대부분 다 지상 통신 인프라를 다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려놓고. 인공위성은 파괴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통신이 안 되니까
일론 일론 머스크한테 머스크가. 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뭐 깨끗하게 줬죠. 음.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 뭐 그뿐이 아니고 뭐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도 하나도 돈 걔들은 안 쓰고요.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니까 아니면 또 어떤 뭐 그만큼 의의가 있었던 거죠. 러시아에 대한 선의가 반대 있고. 뭐 이런 예. 것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러시아의 그 어떤 그 군의 전개 방향 이런 거 다 우리가 예. 사진 영상 찍어서 보여주고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돈으로 따지면 이제 엄청난 거죠. 근데 네네. 그 일론 머스크가 그 뭐죠? 그걸 하니까 푸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스타링크 그 위성들을 갖다 자기들이 격추시키겠다고 네, 뭐 요격하겠다. 격추 가능해요. 그랬더니 이제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2,000개 갖고 있는데 니들이 미사일 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위성을 발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로 2,000개인가요? 이걸 다 지금 로켓으로 다 지금 보고 있는 현재 겁니까? 2026년까지 목표가 12,000개입니다. 와. 근데 그러면 그리고 그 10,000번을 쏘올리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죠. 이게 보통 스페이스X면 네, 비행기가 보통은- 날아서 뿌리고 올 수 있지 않나요? 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은 그 아니래요. 팔콘 9 발사체를 쏘는데 네. 한 번에 쏠 때 뭐 적게는 한 34기에서 많게는 뭐 5기 정도 이렇게 쏩니다. 한꺼번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난 한 뭐 2년 가까이 쌓아가지고 현재 2,200기 이상 쌓아놨죠. 아. 네네. 그래서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죠. 지금 현재. 그리고 그 정도 되니까 사실 그게 맞는 얘기걸랑요. 얘네들이 쏜다 그래도 미사일을 얼마나 많이 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걔네들이 그거 만들 때 보통은 얼마 걸리냐? 3일에 한 대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너네 쏴서 떨어뜨려봐. 상관없으니까. 아, 너무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 군지 비성을 이렇게 수천 기를 띄울 때는 당연히 그 중에 일부가 작동 안 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네. 하나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 예,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우리 교수님. 예. 달 탐선선 다누리호를 이제 발사할 예정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달에 착륙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돌고? 네. 그러니까 달 주위를 궤도선입니다. 그러니까 달 주위를 도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8월에 쏘는 거는 그것도 우리 발사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발사체는 그 정도 못 쏘고요. 그 용량이. 그러니까 뭐 탐사선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탐사선이라는 건 궤도선도 탐사선이고 착륙선도 탐사선이에요. 그리고 또 착륙하면 거기에 보면은 또 이렇게 뭐라고 그래 그 이제 로버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렇죠. 지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이게 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건데 현재는 우리가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일단 궤도선만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발사체는 그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로 쏘는 겁니다. 우리 거로 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지금 목표는 2031년까지 뭐 누리호를 좀 확장 발전시켜서 굉장히 성능을 많이 증진해야 돼. 쉬운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 정도에서 2031년에 달 착륙선을 개발하겠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네. 네네. 교수님을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10분의 1도 맛있습니다. 안 했는데 아직. 아예 매달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게 질문 시트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PD한테 이거 한 페이지 앞에 한 페이지도 못 나갈 거다. 예, 매달 진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한국항공대학교 장영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